그런데 저는 이제 스위스 다보스에 안 가봤기 때문에 저도 궁금해서 그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영문판 책이 있더라고요. The First Industrial Revolution이라고 하는 클라우스 슈밥이 쓴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운받아서 읽었습니다. 차례가 이렇게 돼 있더군요. 그리고 저는 별로 영어도 잘 못하고 관심도 없기 때문에 다 지나가고 어펜딕스에 보니까 15장에 로보틱스 앤드 서비스라고 하는 챕터가 있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잘 이해가 안 되더군요. 그래서 참 힘들었습니다만 서점에 가보니까 이렇게 번역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번역본을 사가지고 다시 읽었습니다. 그래도 뭐 대충 이해는 되지만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서점에 갔더니 엄청나게 많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책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4차 산업혁명에서 살아남기라고 하는 그런 책도 있더라고요. 4차 산업혁명 가면은 우리 다 죽나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잘 몰라서 오늘과 같은 우리 생산성 본부의 회장님이 하시는 그런 세미나에 열심히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군요.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그리고 4차 산업혁명. 회장님이 말씀해 주신 그대로 많은 내용들을 들었습니다. 가장 하이라이트는 요거였습니다. 요것은 우리 산업부 장관님께서 사용하신 PPT입니다.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이렇게 간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쯤에 다 들으셨기 때문에 그냥 통과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다 듣고 공학자로서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산업혁명은 언제 배웠냐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사회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신문에서 제가 봤죠. 근데 이런 건 다 뭐냐면은 지나간 과거고 옛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어디에서 나오냐? 사회학자, 역사학자들이 지나간 과거를 정리해서 보니까 이게 혁명이었다라고 해가지고 정리해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4차 산업혁명은 과거가 아닙니다.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이야기한 사람은 역사학자도 아니고 사회학자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미래학자도 아니죠. 아마 경제학자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보스 포럼, 세계 경제 포럼의 회장이기 때문에요. 저는 여기에서 공학자로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거는 어떤 4차 산업혁명 세미나에서도 못 들으셨던 이야기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순전히 제 생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완전히 제 생각만 좀 들어주시고요. 이게 믿거나 말거나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 다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 사회학자도 아니고 역사학자도 아닌 사람이, 미래학자도 결코 아닌 사람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을 뜬금없이 들고 왔을까? 이건 뭔가 앞뒤가 안 맞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이것은 세계은행에서 2015년도에 만들어낸 자료입니다. 보시죠. 앞으로 미래는 이렇다고 합니다. 경제 성장률을 보니까 가운데는 세계 평균입니다. 위쪽은 신흥국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바닥을 기고 있는 것은 선진국입니다. 이런 세계 경제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신흥국은 앞으로 잘 살게 되고요. 선진국은 못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신흥국의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입니까? 중국이죠. 그리고 선진국의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 유럽, 일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고 아마 경제학자들, 경제 연구하시는 분들 다 알고 있는 자료입니다. 이 경제 성장률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한다면 앞으로 미래에는 중국이 잘 살고 미국, 일본, 유럽은 못 살게 된다는 그런 예측 보고 있었지요. 저는 여기에서 선진국들이 뭔가 반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뭔가 이 세상을 흔들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제가 생각해낸 음모론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선진국들은 기금을 모아서 세계 경제 포럼 클라우스 슈바베에게 기금을 조금 주고 이 세계판을 좀 흔들 이슈를 좀 만들어내면 안 될까? 그래서 2016년 1월 달에 다보스에서 모였습니다. 세계 지도자를 다 모아놓고 클라우스 슈밥이 플러스 로봇 큐보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앞으로는 세계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나타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고 하는 보고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선진국의 반격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어떤 반전인지 보시죠.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4차 산업혁명의 보고서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2025년까지 선진국은 이 선진국은 아니죠. 이런 산업이 이런 분야의 일자리가 생겨나고 아래에 있는 파란색의 일자리는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4차 산업혁명 보고서에 있는 내용인데요. 왼쪽에 있는 건 제가 만들어낸 겁니다. 뭐냐? 컴퓨터 엔지니어링 비즈니스. 선진국이 주력 산업이죠. 제조산업, 신흥국, 즉 중국이 주력 산업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뭘 생각할 수 있냐면은 선진국들은 앞으로 일자리가 많이 일어나고 후진국, 그러니까 신흥국, 중국은 일자리가 없어질 거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예측할 수가 있죠. 우리가 초등학생이 아닌 이상. 두 번째, 직격탄은 이겁니다. 아까 보셨던 그 자료하고 비슷한 자료죠. 저는 한국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미국, 일본, 독일에 관심이 있어요. 이게 우리 행복은 성적순위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계 경제 포럼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성적순위 바로 미래의 성적순위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도대체 이 근거 자료는 어디에 있는지 저는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1등이 누구냐? 스위스. 저는 이건 다분히 이런 생각이지 않을까요? 다보스 포럼은 스위스에서 열렸기 때문에 똥개도 우리 집에서는 50점 먹고 들어간다. 그러니까 스위스 일단 1등 주고 대충 2, 3, 4위 이렇게 위쪽에다가 이제 성적 높은 쪽에 그 선진국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을 바닥으로 만들어놨죠. 도대체 이 보고서의 근거 자료는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한 근거 자료는 있긴 있지만 그게 수치적인 대비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세계은행에서 나온 자료는 아주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나 이것은 가상이 아닐까요? 따라서 여기서 보면 분명히 여기는 선진국의 음모론이 끼어 있다고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제 가설과 또 저희가 맞을까요? 그런데 로봇과학자로서 공학자로서 이런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은 사실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이것은 4차 산업혁명이 이야기 훨씬 전 2011년도에 나온 세계 로봇 연맹에서 만들어낸 자료입니다. 앞으로 로봇 산업은 그림과 같이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할 거라는 것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산업혁명의 중심에는 바로 로봇 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로봇 산업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그냥 덮은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자료는 이미 2011년도에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가져다가 2016년도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로 바꾸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이것은 말이죠. 4차 산업혁명의 세미나나 책을 보셨던 분은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키워드는 뭐냐? 바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으로 간다는 겁니다.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가상 물리 시스템으로 간다고 하는 건데 거기에 기반에는 이런 네 가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로봇, 그리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정도의 기술이 앞으로 융합해서 CPS를 만든다. 초연결, 초스피드를 갖는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는 게 4차 산업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한번 하나씩 짚고 가보죠. 로봇이라고 하는 역사는 1919년도에 체코의 카렐 차펙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설을 썼습니다.
로썸 서브 유니버셜 로봇이라고 하는 소설 썼고요. 거기에 로보타, 인간을 대신하는 기계라고 하는 걸로 해서 처음 단어가 나왔고요. 그리고 1950년도에 미국에서 유니버셜 로봇에서 단축 로봇을 만들음으로써 실제 산업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산업은 일단 집어치고 어원부터 시작하죠. 1919년부터 오늘이 2018년이니까 약 99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봇은 그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공지능 말이죠. 아시다시피 앨런 튜링이 튜링 테스트라는 것을 만들어냈죠. 잘 아시는 거죠. 사람하고 기계하고 질문을 했더니 답을 내놨는데 기계가 내놓은 답이 사람의 내놓은 답이 어떤 게 진짜를 잘 모를 정도가 됐을 때, 그랬을 때 이 기계는 인공지능을 가졌다 하자라고 하는 게 바로 튜링 테스트인데 1950년대에 만들어진 이론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약 한 7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빅데이터는 아시는 것 같이 더그레이니가 2001년도에 데이터를 많이 모으면 이게 유의미한 어떤 데이터가 될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때는 용어가 없었죠. 그리고 최근에 와서 빅데이터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역사를 보면은 겨우 17년 정도 됐나요? IoT는 말이죠, 2009년쯤에 인터넷 오브 띵스라는 걸 만들었고, 최근에 용어가 IIoT, 그러니까 인텔리전트 IoT던가요?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름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릅니다. 최근 뭐 블록체인도 넣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의 정의가 뭔지를 우리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네 가지 정도의 기술에서 두 가지 정도는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20년도 안 됐기 때문에요. 우리 인간도 한 20년 넘어야지 그 사람의 정체성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인공지능과 로봇은 70년,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 동력원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이라고 사실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로봇과학자이기 때문에요. 또 하나, CPS라고 하는 것은 사이버는 보시는 것 같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를 뜻하고요. 그 다음에 피지컬, 물리적인 시스템은 결국 무엇으로 의해서 구현하냐면 로봇에 의해서 구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로봇이라고 하는 게 가장 4차 산업의 키워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로봇 산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